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낮춰야 되나요? 아마 100이면 100,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온 건데 그것도 세계 최강의 금융 강국인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 주장은 미국이 원조는 아니에요. 튀르키예가 원조입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이 주장을 했을 때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에르도안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물가를 잡는다는 주장을 먼저 했으니까 결국은 미국이 튀르키예를 따라한다 또는 미국이 튀르키예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저는 예전에는 옐런을 괜찮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옐런의 행동이나 또는 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옐런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옐런이 변한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문제는 이게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옐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의 원조 튀르키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야 물가를 잡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금리를 내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이 사실 이 주장을 22년과 23년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의 주장, 금리를 인하여야 물가를 잡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의 인터넷 언론이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튀르키예 경제는 지금에 와서야 정책 실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4월 3일자에 따끈따끈한 기사죠. 최근에 미국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옐런은 지금 에르도안 따라쟁이가 된 겁니다. 자, 에르도안 과연 경제를 모르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 거냐?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걸 정말 몰랐느냐? 제가 보기엔 그랬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에르도안 사실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이스탄불 경제무역대학 출신인데요. 2003년부터 10년 동안 튀르키예 경제를 62%나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 이유,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재선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그런 황당한 주장을 시작한 거거든요. 자, 20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잘 나갔던 에르도안한테 타격을 준 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타격으로 인기가 떨어지니까 23년 튀르키예 대선을 앞두고 느슨한 통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헛소리 이게 아니고 사실은 알면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금리를 낮춰야 물가를 잡는다는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니까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들 진짜 줏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들보다도 훨씬 더 줏대 있고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중앙은행 총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르도안이라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앙은행 총재를 3번이나 갈아치웁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다. 이렇게 멋진 중앙은행 총재가 3명이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에르도안이 그런 엉뚱한 주장을 시작한 게 2022년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서 낮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에도 나와 있지만 에르도안이 5월 달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기준금리를 끌어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최근에 어디까지 올랐냐? 47%까지 올립니다. 진짜 엄청난 폭풍 상승률을 기록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경제가 지금 후폭풍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저금리를 유지한 동안에는 가짜 호황이 있었는데 이건 다 가짜였고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튀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한꺼번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에르도안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를 낮췄을 때 튀르키예 주가는 2년 동안 무려 6.5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나라, 제가 보통 강연 때 퀴즈를 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이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아닙니다.
튀르키예요. 왜 그러냐? 금리를 무리하게 끌어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뭐 하겠어요. 튀르키예는 달러를 사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엄청나게 돈이 몰려들면서 주가만 폭등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2022년 1월에는 주가가 1600선이었는데 주가 지수가 이게 많이 넘어가는 진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튀르키예 경제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튀르키예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책 금리를 낮춰놓으니까 물가가 튀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튀었어요. 그래서 80%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최근에야 기준금리를 47%까지 올리고 나서야 물가 상승률이 64%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64%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튀르키예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47%라는 진짜 엄청난 금리, 거기다가 물가는 64% 오르는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삶은 완전히 피폐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해서 자기만 재선에 성공했지 결국 튀르키예 경제는 나락으로 빠뜨린 겁니다. 자, 이 사이에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는 어떻게 됐느냐? 리라화 가치는 5년 동안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주가보다는 튀르키예 통화 가치가 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속적으로 외환 시장에 튀르키예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달러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아간 달러 때문에 억지로 지금 현재 환율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외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은 금융시장대로 흔들리고 외환시장은 외환시장대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튀르키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7%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단 1년 만에 47%까지 올렸던 이유, 그건 억지로 금리를 낮췄다가 결국은 튀르키예 경제가 역풍을 맞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됐던 건데요. 자, 그래서 선거를 하니까 이게 바로 반영이 된 겁니다. 4월 1일자 기사인데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야당이 대승을 거뒀는데 20년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본인은 뭐 선거에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선거에 참패하는 이유, 에르도안이 가짜로 만들었던 이 저금리 호황이 이제는 역풍으로 튀르키예 경제를 타격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참패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자, 이런 일은 당연히 튀르키예 같은 개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미국 같은 초강대국, 최고의 선진국,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생각했던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엉뚱한 주장이 이제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KBS에 다닐 때 9년 동안 출연을 했잖아요. 그때 에르도안의 이 엉뚱한 주장이 나왔을 때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대국에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에르도안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제가 비판했던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제 금리를 낮춰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건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어떤 주장을 한 거냐? 자, 포춘지에서 기사 제목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옐런은 첫 주택 구입자가 미국의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 다른 건 다 잡았는데 이놈의 집값만 못 잡고 있어. 근데 이것만 잡으면 돼. 진짜 이거 하나 남았어.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집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이자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서 미국의 주택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 거다. 금리를 낮추면 건설업자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지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물가가 낮아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만 빨리 파월이 낮추면 돼. 이런 주장을 한 건데 아니 이게 미국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게 좀 황당한데요. 자, 여기다가 옐런의 주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옐런은요,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블룸버그의 기사 제목으로 나온 겁니다. 옐런이 말한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였냐? 고용지표가 그날 당일날 발표됐으니 당연히 고용지표겠죠. 자, 5월 3일날 발표된 4월의 고용보고서, 비농업 일자리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환호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2% 가까이 오르니까 와, 이건 뭐 진짜 엄청 환호할 소식이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수를 잘 보면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옐런이 만든 지수거든요. 사실 마사지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조작했다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하니까 연구자들이 연구할 때 마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작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작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 자, 원래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4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미 노동부에서 실제 발표한 게 17.5만 명으로 나오면서 주시장이 환호를 한 겁니다. 즉 6.5만 명이 줄어드니까 와, 드디어 과열이 끝났구나. 이제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겠네. 야, 그러니까 주식 사자. 금리 낮아지겠네. 이런 판단이 나온 건데 이 6.5만 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맞춘 게 24만 명이에요. 6.5만 명이 줄어든 건 오직 옐런이 줄인 겁니다. 어떻게 줄였냐? 3월 달에는 잘 보세요. 민간 부분에 24.3만 명,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 고용이 7.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면서 물론 민간도 좀 줄었어요. 근데 이건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했던 거라 특별히 전문가의 예상치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벗어나게 만든 건 정부의 고용이 0.8만 명, 8천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와, 이거는 옐런이 작정을 하고 4월 달에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고용을 줄인 거죠. 6.4만 명이 정부 부문에서만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의 예측이 6.5만 명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나면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 마사지 했네. 옐런이 이거 작정하고 마사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금리를 낮추도록 파월한테 일종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명분을 다 준 거예요. 미국의 물가가 지금 현재 높은 이유 하나는 임금이 올라서 야, 그러면 또 서비스 가격 오르고 다시 임금 오르고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를 자기 스스로가 고용을 안 함으로써 이렇게 악화시켜서 6.4만 명을 감소시켰고 두 번째, 아니 지금 집값이 안 떨어져서 미국의 물가를 못 잡으니까 아니 금리만 낮추면 된다니까? 금리만 낮추면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도 떨어진다. 기적의 논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 금리를 낮추면 주택 공급도 늘겠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더 많은 집을 사겠죠. 그럼 집값이 내려가는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이 억지로 금리를 저금리로 유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집값이 막 폭등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낮추면 수요를 자극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옐런이 말한 건 사실상 에르도안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정말 이게 후진국에서 말을 했다면 제가 조롱을 해줬을 텐데 차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라 조롱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알던 옐런이 맞나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펴기 시작한 거고요. 정말 트럼프가 당선 안 되도록 바이든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25일에 일본이 드디어 엔화 시장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꺼내와야 되죠? 자, 지식 한방 25편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엔화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옐런 입장에선.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국채를 7, 8월에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있으면 옐런의 바이든 당선시키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본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엔화 시장에 개입하고 있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채를 팔아버리면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옐런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꼼수를 내놨습니다. 바로 카드 돌려막기라는 꼼수를 내놨는데 이걸 어렵게 말하면 미국 국채 바이백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국채를 사주던 게 그 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의 연준이 미국 국채를 사줬었죠. 근데 더 이상 돈을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면 물가가 치솟아 오르니까 연준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4월 3일 이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미국 국채로 미리 돈을 땡겨 써서 이 돈으로 미국 국채를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짓까지 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억지로 4.7에서 4.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에선 환호한 게 국채 금리도 내려가네. 그리고 고용 시장도 이제 악화됐네. 야, 이제 실업률도 좀 올라갔어. 그게 근데 다 옐런이 만들어낸 꼼수로 한 거죠. 아니, 옐런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저도 몰랐는데 근데 이게 튀르키예하고 미국은 정말 다르잖아요. 미국이 튀르키예를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미국이 튀르키예를 흉내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달러 패권국 미국이 튀르키예를 흉내내면 첫 번째, 미국이라 할 수 있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발생해도 다른 나라로 떠넘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건 달러화 가치를 높임으로써 다른 나라로 인플레를 떠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와 다르기 때문에 옐런이 이런 황당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패권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강은 아닙니다. 슈퍼맨한테도 크립토나이트라는 약점이 있듯이 이 강력한 달러 패권에도 약점이 있죠. 튀르키예는 이 기간 동안 리라화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을 유도했죠. 하지만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약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튀르키예처럼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달러와 패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옐런의 작전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식 한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